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예외 위임이 될 거예요. 예외 위임. 자, 프로젝트 만들어 보죠. 예제. 새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로 하죠. R61이고, through exception입니다. 어, 뭐지? through exception. 자, 이걸 우리가 예외 던지기죠. 던지기.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예외 발생이라고 하죠. 발생. 예외 발생.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hrough하고 자, 오류 발생 이렇게 했어요. 그걸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진 않고요. 이렇게 쓰지 않고 자, through하고 new error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제대로 되네요. 자, 예전에는 이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도록 바뀐 것 같고요. 자, 현재 보면 이렇게 오류 에러 오류 발생 이렇게 오류를 강제로 발생을 시켰어요. 이렇게 주석을 달게요. 그러면 이 친구 언제 쓰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 뭐 valid라고 할까요? 자, 문자열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오류를 발생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if 문자열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걸리는 게 뭐가 있냐? 이때 걸리는 거. 자, 예를 들어 자, 불리언에 자, null이거나 또는 undefined거나 자, 또는 공백이거나 또는 0이거나 자, 이런 경우는 다 뭐다? false가 떠요. 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해보지 뭐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false data라고 부릅니다. false data. 아, 이거 대문자로 바꿀게요. 부를. 자, 불에 뭐가 잘못됐나? 아, 부를 하나씩밖에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잠시만요. 자, 우리 하나씩 해놔야 되겠다. 하나씩씩. 자, 자, 하나씩으로 바꿀게요. 자, 널이거나 뭐다거나 undefined거나 자, 우리가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다시 보는 거죠. 자, 0이거나 너는 공백이거나 이런 거 우리가 false data라고 합니다. 자, 좀 이따가 주석 달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valid 하고 자, 일단 아무거나 넣을게요. 자, 실행하면 아, 출력을 안 했네요. 출력을. 아이, 진짜 나 왜 이러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자, 로그하고 자, 로그하고 자, 여기 소가로 이렇게 엔터 치고 자, 이 친구들을 안에다가 쏙 넣을게요. 쏙 넣고 여기다가 쉼표를 붙이지 뭐. 쉼표. 자, 펄스 이렇게 뜨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거 제가 드릴게요. 그냥 카톡으로. 두두둔. 왜 단체 카톡이 PC 카톡에서 맨날 사라질까요? 이유가 뭘까? 여기 있다. 아, 직원톡이네. 왜 직원톡만 남고 매번 사라지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카톡을 PC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면 꼭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카톡 보내. 아이고, 잠만요. 자, 거기다 보낼게요. 자, 됐고요. 자, 이게 요게 false 데이터고, 자, true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무언가 있으면 true예요. 자, 무언가 있으면, 자, 내가 이제 객체도 이렇게 무언가 있고, 또 배열도 무언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true 데이터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이 친구도 없으니까 false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자열만 그래요. 자, 문자열만 그런 이유는 문자열만 기본형이라서 그래요. 자, 이 친구들은 객체라서 이 안에 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부모 객체를 참조하고 있죠. 이 친구도 사실은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참조 관계가 있어서 절대 트루시, 그러니까 펄스가 될 수 없고요. 자, 이 친구 문자열은 기본형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요 0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0이랑 똑같다. 그래서 트루시 데이터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요건 제가 자, 바깥쪽으로 일단 빼놓을게요. 자, 빼고 주석 달아놓고 자, 요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false 데이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true 데이터랑 false 데이터랑.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false일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해서 오류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오류를.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through new error가 되는 거죠. new error. 사용 불가능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현재 요거는 지금 DD니까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에서 사용 불가능한 이렇게 뜨죠. 자, 우리가 이 함수에서 오류를 강제로 발생함으로써 오류를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였다면 여기다가 자바였다면 수업 끝날 시간 되니까 자,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 만약에 이제 자바였다면 여기다가 스루즈 내가 이제 뭐 이런 게 뭐 그냥 익셉션 할게요. 익셉션 자, 이렇게 해놨다면 이 친구한테 이렇게 빨간 줄이 뜨면서 트라이 캐치 꼭 해야 돼 이렇게 뜰 거예요. 트라이 캐치 꼭 떠야 돼. 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고 그냥 오류가 뜨는구나. 내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해야 돼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수동으로 트라이 캐치. 그래서 로그로 2점 메시지 그러면 이 친구 쓸 때 유효성 검사를 한다는 거죠. 실행하면 아이고 이렇게 사용 불가능한 문자에 이렇게 되죠.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자 이때 우리가 요 through는 강제로 예외를 발생을 시킨 거죠.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뭐다? 트라이 캐치를 써라 라는 거죠. 너는
이 문자열을 쓸 수 없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류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는 우리가 일부러 띄우는 오류죠. 자, 요런 오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처럼 파스 같은 거 있죠. json.parse. 자, 이 parse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throw exception이 돼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뜨는 거죠. 실행해 보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첫 번째 라인에 두 번째 칼럼,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 여기에 잘못되었다 뜨네요. 자, 주석 달고. 그럼 이제 요 파스 안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파스 안에 요게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외 발생이라고 부르고요. 예외 발생하면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여기서 내가 트라이 캐치로 잡았는데 다시 예외를 발생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트라이 캐치를 했는데 예외를 발생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여기다 쓰죠.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 후 다시 예외 발생하기. 이렇게. 자, 어렵지 않고요. 그냥 캐치절에서 예외를 발생시키면 돼요. 캐치절에서. 뭐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임의로. valid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자, valid 펑션에 valid 오브젝트 여기다가 JSON 하고 자,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하면 try catch로 자, 잡은 후에 여기서 JSON으로 파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외 처리를 해버렸죠? 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냥 오류 안 띄워볼게요. 자, 오류 안 띄우고 그냥 이렇게 할까? 로그로 파싱 오류. 자, 그럼 내가 이 valid 오브젝트를 써서 파싱 가능한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자열이 파싱이 되니 자, 되면 오류가 안 뜨고 안 되면 오류가 뜨겠죠. 지금 현재 얘는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안 되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여기다가 소괄호를 하나 이렇게 쳐요. 지금 요거 뭔가 문법적 오류가 가지고 있죠?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중괄호로 이렇게 닫아버리죠. 자, 지금 보면 대괄호면 대괄호, 중괄호면 중괄호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파싱 오류 이렇게 뜨겠죠? 보면 파싱 오류 이렇게 떠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시 오류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요. 어디? 여기. 자, 여기서 자, 무슨 작업이든 다 끝내고 나서 through 자, 내가 만약에 요 2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2. 자, 되나 볼까요? 자, 오류가 발생하면 돼요. 짠, 떴죠.
자, 그대로 발생하고 있고요. 자, 또는 내가 새로운 오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through new error 하신 후에 객체 파싱 오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객체 파싱이 불가능한 문자열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예외를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또 트라이 캐치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트라이 캐치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걸 쓰가 될까?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써고 예외 처리를 해서 무언가를 커스텀하게 예외를 보내고 싶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캐치절에서 through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잡았는데 또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쓰면 되고요. 참고로 이 through는 무조건 맨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through가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쓸게요. through를 하면 어떻게 된다? return처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꼭 실행시키고 예외를 위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순서를 무조건 밑에다가 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 후 다시 예외 발생시키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커스텀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또 트라이 캐치를 해야 되겠죠? 또 트라이 캐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트라이 캐치의 지옥이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예외 위임이 되는 거죠, 이게. 예외 위임. 예외 발생시키기. 정확히는 이 위임은 없죠. 위임을 이렇게 그냥 수로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외 수업은 끝이 났고요. 예외 처리하기, 예외 발생시키기 이렇게 끝이 났고.